요즘은 머리 모양들이 참 다양하지만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장발 단속이 엄청 심했다고 합니다. 길 가다가도 머리 긴 사람이 보이면 그 자리에서 가위 들고 잘라버리고, 그래서 머리를 기르고 싶어하던 젊은이들은 멀리서 경찰만 봐도 도망가곤 했다는데요. 오늘은 이 장발 단속 때문에 미궁에 빠질 뻔했던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구정을 이틀 앞두고 있었던 1978년 2월 4일 밤 11시경 아무도 없었던 서울 종로구의 한 공구 상가에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이 강도는 당시 공구 상가 건물 안에 있었던 19개 점포의 자물쇠를 다 뜯고 들어가가지고 이것저것 다 뒤져 현금과 수표 등 1978년 이때 당시에 약 500만원 정도를 훔쳤고, 각종 돈 될 만한 거, 현금 7만원에 보증수표, 각종 채권, 전자계산기에 약속 어음까지 돈 되겠다 싶은 거 다 털어갔어요. 그러니까 피해액만 따지면 500만원이 훌쩍 넘는 거예요. 대단한 놈이죠 아주. 오늘은 이 사건의 범인 이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당시에 자기가 강도짓을 한 건물의 한 공구 상가에서 일하고 있었던 종업원 20대 이강문이라는 남자. 자기가 일하는 곳이니 그 누구보다 이 빌딩 안의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을 범행 장소로 택해가지고 강도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저것 훔치던 중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갑자기 해당 빌딩 경비원이 나타난 거예요. 와, 갑자기 경비원이 왜 나와? 너무 놀란 이강문은 걸리면 안 되니까 공구상가잖아요. 우선 손에 잡히는 벤치 같은 걸 집어들고 급한 대로 숨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이 경비원이 이강문이 숨어있는 곳으로 점점 오는 거예요. 심장이 쫄리기 시작한 이강문은 이 경비원에게 들고 있던 벤치 같은 둔기를 휘둘렀고, 이 경비원은 그 둔기를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이강문은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쳤는데, 와, 이 경비원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사망을 한 거예요.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죽이려는 생각은 없었어요. 사실 이때 당시에 이강문은 이 경비원이 사망한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좀 다쳤겠지 가볍게 생각하고 다음날 이강문은 아무렇지도 않게 양복점으로 향합니다. 왜? 비싼 양복 빼입으려고. 이강문은요, 멋내는 거 좋아하는 남자였어요. 1970년대 이때 머리도 장발에 콧수염도 쫙 기르고, 아, 내가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옷을 입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훔친 돈으로 제일 먼저 양복점을 가서 비싼 양복을 하나 맞춥니다. 아, 그래, 이게 내 옷이지. 자, 5만원짜리 수표. 아, 돈 쓰는 맛이 나는구만. 그리고 바로 또 향한 곳은 다방. 여기서 어깨 으쓱하고 싶은 거예요. 아, 나 돈 좀 있는 남자야. 양복 비싼 거 딱 입고 가서 여기 계신 손님들 전부한테 내가 쌍화차 쏠게요. 밤새 훔친 돈으로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짓 하려고 돈을 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강문은 함께 동거하고 있었던 자기 여자친구를 만납니다. 자기야, 전세금 어떡해? 나 돈 없어. 아이, 오빠가 누구냐? 걱정하지 마. 자, 이거 받아. 이걸로 해결해. 이때 준 건 다름 아닌 훔친 어음이었습니다. 야, 이게 어음이라는 거야. 우리 아버지 거래처에서 내가 힘들게 얻어낸 거야. 힘들게 얻긴 뭘 얻어, 훔쳐놓고. 입만 열면 구라. 자기 여자친구한테 자기 부잣집 아들이라고 거짓말을 또 쳐놔가지고 돈 많은 척 보이려고 또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훔친 돈을 흥청망청 쓴 후 이강문은 자기가 강도짓한 일터에 다시 출근을 합니다. 왜? 동태를 살피려고. 그런데 경찰이 출동해서 북적북적하네. 뭐야? 하고 가봤더니 경비원이 피습당해 죽었다는 거예요. 뭐야? 어제 내가 휘두른 거 맞고 죽은 거야? 나 사람 죽인 거야? 엄청 당황을 했겠죠. 죽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으니까. 하지만 경찰도 있는 그 상황에서 당황한 티를 내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하하하. 뒤돌아서 현장을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경찰 한 명이 불러 세웁니다. 어이, 잠깐만.
당신 뭐야? 에? 아니, 당신이 연예인이야? 머리 꼬라지가 그게 뭐야? 코수염하며 머리하며 일로 와. 장발이 걸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강문 머리 다 잘립니다. 이발소 가서 코수염이랑 제대로 다 잘라. 네. 경찰이 그 현장에서 딱 불러 세우니까 쫄았다가 다행히도 장발 때문에 위기를 모면한 거예요. 어쨌든 머리를 엉망진창으로 잘렸으니 이강문은 경찰의 말대로 이발소에 가서 코수염과 머리를 정리하게 됩니다. 당시에 사망한 경비원은요, 빌딩 입구에서 가장 안쪽의 복도에 반듯하게 누운 채 숨져 있었습니다. 기름때가 묻은 철근 토막으로 목이 눌린 흔적이 2군데 있었어요.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범행 때 쓰인 것으로 보이는 길이 20cm 정도의 대형 드라이버 2개와 쇠 방망이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범인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는 크게 없었어요. 옆에가 실제 당시 사건 현장입니다. 그저 젊은 층이 주로 신는 끝이 뾰족한 오른쪽 구두의 족적 정도? 발자국 하나 정도만 발견됐고 지문 채취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단서가 너무 없었던 거예요. 범인이 둔기로 피해자를 내리쳐 죽인 후에 달아났구나. 경찰은요, 이거 단서가 뭐 족적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이거 사건 해결하기까지 좀 오래 걸리겠다. 어떡하냐 깝깝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잡힙니다. 공구 상가에서 도난당했던 5만원짜리 수표가 은행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누가 이걸 썼나 확인해 보니 서울의 한 양복점이 딱 나온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강문이 강도짓 하고 바로 달려가서 양복 맞춘 집, 그 집 사장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 이강문에게 받았던 5만원짜리 수표를 썼던 거예요. 경찰은 바로 해당 양복점으로 향했습니다. 그 5만원짜리 수표를 낸 사람이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때가 1970년대였어요. 컴퓨터 이런 게 없었을 때란 말이에요. 다 수기로 직접 다 손님들을 적고 관리하던 때. 그러다 보니 이 양복점 사장님이 이 5만원짜리 수표를 누구한테 받았는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저 이 사람이 수표를 냈던 것 같은데. 이 사장님이 딱 한 명을 지목했는데 이강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목한 거예요. 이 씨. 이 말에 경찰은 바로 이 씨의 집을 수소문에 찾아갔고 이 씨를 체포합니다. 이 씨는 미치겠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니까. 무슨 내가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을 합니까? 나 아니에요. 난 그날 양복 현금으로 계산했다고요. 그런데 진짜 이 씨 아니잖아요. 경찰과 실랑이 끝에 이 씨의 억울함은 풀렸습니다. 에이씨, 재수가 없을라니까. 경찰 제대로 일 안 해? 이렇게 이강문 운 좋게 피해간 거예요. 경찰이 이렇게 수사를 이어가던 그때 심장이 점점 쪼여오기 시작한 이강문.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이 친구가 솔깃한 제안을 하나 합니다. 야, 너 무슨 고민 있냐? 얼굴이 왜 그러냐? 고민은 무슨 고민 없어 임마. 야, 우리 장사 한번 안 할래? 너 공구상가에서 일하잖아. 사장 없을 때 물건 좀 빼와. 그걸로 우리 장사하자. 또 물건 훔쳐라 이거죠. 오케이, 하자. 방금 강도짓하고 사람까지 죽여놓고 또 나쁜 짓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이 시각 허탕을 친 경찰은요, 다시 양복점을 찾아갑니다. 아니 사장님, 그 사람 아니네요. 잘 기억해보세요. 그럼 누굴까? 이때 이놈 이름이 처음 나옵니다. 이강문인가? 그런데 연락처가 없네요. 뭐 여기 어디 공구상가에서 일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경찰이 생각해보니까 사건이 발생한 공구상가 종업원 명단에 이강문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바로 경찰은 이강문을 찾아갑니다. 5만원짜리 수표가 은행에 확인되고 점점 이 범인을 찾아가고 있죠. 경찰이 갑자기 자기를 찾아오니까 이강문 당황한 거예요. 침착해. 절 왜 찾아오신 거예요? 얼마 전에 양복점에서 옷 찾아갔죠. 장부에 이름 있던데. 와, 어떻게 알았지? 우선은 둘러대야 되니까 이강문은 무슨 내가 양복을 찾아요? 이런 곳에서 일하는데 양복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강문이라는 이름이 저밖에 없습니까?
엄한 사람 잡지 마세요. 저는요, 양복점 간 적도 없어요. 딱 잡아 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잡아 뗀다고 되냐고요. 아, 그래요? 그럼 같이 양복점에 가서 확인 좀 합시다. 와, 같이 가재. 어떡하지? 그래서 이때 이강문이 아, 지금은 안 돼요. 일하는 중이라. 일 끝나고 같이 가든지 하죠 뭐. 거의 뭐 질질 끌려가지고 양복점을 간 거예요. 와, 죽었다. 이 양복점 사장이 내 얼굴 봤는데 나 어떡하냐. 그런데 이 양복점 사장님이 이강문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그때 그 이강문이라고 옷 사간 사람이 맞나? 아닌가? 얼굴을 헷갈려 하는 겁니다. 왜? 이강문이 맨 처음 양복 사러 왔을 때 그때는 머리가 장발에 수염이 덥수룩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콧수염과 머리 다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려 하는 거예요. 경찰이 사장님, 이강문 그때 옷 사러 왔던 사람이 이 사람 맞아요? 맞나? 아, 글쎄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때 본 남자가 아닌 것 같아요. 와우, 하늘이 또 도운 겁니다. 거봐요, 저 아니라니까요. 이강문이 저 하나뿐입니까? 엄한 사람을 잡고 말이야. 난 양복도 없고 여기 온 적도 없다고요. 와, 그런데 경찰에 촉이 있잖아요. 이강문 뭔가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마지막으로 이강문의 집을 한번 수색해보기로 합니다. 진짜 양복은 없는 건지, 족적도 단서로 있었잖아요. 족적에 맞는 신발은 없는지. 그렇게 이강문의 집을 딱 갔는데 진짜 신발이 족적에 맞는 것도 없고 양복도 없는 거예요. 사실 이강문 범인 맞잖아요. 양복 샀고 자기 신발 발자국이잖아요. 그런데 없어. 와, 이것도 알고 보니까 이강문이 여자친구랑 동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복하며 사건 당시 신었던 신발 다 여자친구 집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경찰이 찾아간 이강문 집은 부모님이 사는 본집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백날 뒤져봐야 나오겠습니까? 거기서 지내지를 않는데? 없으니까 경찰은 와, 진짜 이강문이 범인 아닌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처음부터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또 하늘이 도운 거예요. 그렇게 경찰은 늦은 밤 공구상가 건물 사건 현장으로 다시 와서 범행 당시 어떤 상황이었을지 추정하고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범인은 사건 현장에 다시 온다고 했던가요? 이 이강문이 저녁 늦게 통금 시간이 다 됐는데 공구상가 건물 자기 직장으로 쓱 들어가서 은밀하게 뭔가를 빼내는 모습이 이제 이 형사들 눈에 포착이 된 거예요. 이강문 저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자기 직장에서 막 뭔가를 주워 담더니 어디로 가네? 이 형사들 뒤따라간 거예요. 이때 이강문이 찾아간 곳은 다른 건물의 공구상가. 경찰 바로 기습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앞서서 그랬잖아요. 친구가 장사 안 해볼래? 네 가게에서 물건 좀 빼와. 그거 하다 걸린 겁니다. 그렇게 친구와 이강문 체포가 되게 돼요. 유력한 살인 용의자가 요리조리 다 잘 피하다가 웬걸 다른 생뚱맞은 걸로 체포가 된 거죠. 살인범을 잡아야 되는데 웬 피레미 같은 것들만 잡고 아, 이거 미치겠네. 그렇게 경찰이 깝깝하니까 한 다방에 들려 커피를 한잔 하는데 거기 마담이 어머, 경찰이신가봐요. 안 그래도 저기 앞에 공구상가 종업원이 물건 훔치다가 잡혔다면서요? 아, 걔가 우리 다방에 가끔씩 여자하고 가끔 오던 총각인데 얼마 전에 양복 새로 쫙 빼입고 와서 우리 가게 손님들한테 쌍화탕도 싹 돌리고 돈 많은 척은 다 하더니 다 그런 짓 해서 번 거였나봐요. 허허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응? 분명히 이강문은 양복점에 간 일도 양복을 산 일도 없다고 했는데 이 마담의 말은 다른 거예요. 얼마 전에 양복 비싼 거 쫙 빼입고 와가지고 돈 많은 척을 그렇게 하더라. 이 말에 경찰은 아, 이강문 거짓말했네. 이놈 뭐 있는 게 맞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단서를 얻은 거예요. 바로 경찰은 다시 이강문을 쪼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어차피 경찰서에 잡혀 있었잖아요. 너 양복 샀다며. 다방에서 쌍화탕도 다 돌렸다며. 너 애인도 있다고 하던데?
제가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애인은 무슨 없어요. 무슨 내가 쌍화탕을 쏘고 양복을 입어요? 다른 사람이랑 착각하는 거예요. 딱 잡아떼는 겁니다. 아, 이거 증거가 필요한데. 그래서 경찰은 이때 같이 잡혀 들어온 친구가 있었잖아요. 이 친구를 쪼기 시작합니다. 야, 너는 저 이강문 여자친구랑 안 친하냐? 이미 아는 것 마냥 살살 떠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강문이 여자친구랑 얼굴만 몇 번 보고 강문이 찾는다고 전화만 몇 번 해봤지 그렇게 친하지도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자친구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강문 이 새끼 계속 거짓말하네. 어쨌든 이 친구 덕에 경찰은 이강문 여자친구의 집 전화번호까지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적해서 여자친구 집까지 알아내요. 경찰은 바로 여자친구 집을 수색하는데 웬걸 여기에서 이강문 양복에다가 구두까지 다 나온 거예요. 구두를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과 딱 맞춰 보니까 맞네. 양복도 여자친구가 이강문 양복 맞다네. 여자친구는 이때 알았습니다. 내 남자친구가 부자가 아니라는 걸. 자기한테 한 모든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자기한테 준 돈이나 이런 게 다 훔친 거라는 걸. 여자친구 충격도 어마어마했겠죠. 모든 증거를 입수한 경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야, 이강문 진짜 네가 죽인 거 아니야? 몇 번을 말해요. 난 양복도 맞춘 거 없고 애인도 없어요. 진짜 왜들 그래요? 이 말에 당시 담당 형사분이 씩 웃었대요. 아, 그래? 그리고 조용히 이강문 앞에 구두와 양복을 이거 네 거 아니야? 경찰이 웃으면서 너 그만해, 다 알아. 증거를 막 들이미니까 이강문 당황한 거예요. 여기서 뭐 어떻게 거짓말을 더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강문 잡혔습니다. 오늘 사건은 제가 일부러 처음부터 범인을 언급했는데요. 경찰의 수사 진행을 위주로 사건 이야기를 풀고 싶었습니다. 장발과 콧수염이 있었던 사람이 그걸 싹 없애니까 양복점 사장님이 못 알아봤잖아요. 그러면서 수사망을 피하고 동거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본집으로 가면서 또다시 수사망을 피하고 우연히 다방에서 경찰이 중요한 단서를 얻게 됐고 이강문이 또 다른 범죄로 이미 경찰에 구속된 상태였기에 경찰 입장에서 따로 미행을 하거나 도주하는 놈을 잡아야 하는 그런 필요도 없었고 진짜 이때가 1970년대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묻힐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잡혀서 다행이죠. 당시에 이강문이 정가가 있는 남자였어요. 집어넣게 못 준다고 사람까지 죽여놓고 무서운지 모르고 또다시 나쁜 짓을 하려다가 잡힌 건데 이 사건이 오래된 사건이다 보니 사건에 대한 기사만 많고 처벌에 대한 기사가 따로 없더라고요. 제가 추후에 알게 되면 영상의 더보기란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970년대 벌어진 자칫 잘못하면 묻힐 뻔했던 한 강도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